이제 저희가 요술봉 툴, 그 다음에 퀵 셀렉션 툴, 그 다음에 특수한 기능을 가진 툴들을 배웠는데요. 자, 먼저 요술봉 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술봉 툴은 같은 색의 이미지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툴이었습니다. 그죠? 자, 클릭했더니 선택이 됐어요. 그죠? 근데 같은 색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 이거야. 자, 그 값은 어디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톨러렌스 옵션 바에 있는 톨러렌스에서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톨러렌스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색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고요. 좁다, 톨러렌스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같은 색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지더라 이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 튤립, 빨간색 튤립을 선택을 해서 다른 노란색 튤립과 같은 색으로 맞추기 위해서 요술봉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톨러렌스 값은 우선 100 정도를 줘서 맞췄었습니다.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U를 이용해서 색상을 저희가 맞춰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퀵 셀렉션 툴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퀵 셀렉션 툴은 요술봉 툴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툴입니다. 요술봉 툴은 클릭으로 한 번에 영역을 선택하는 거에 반면에 이 퀵 셀렉션 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같은 색을 한 번에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었어요. 그죠? 예, 퀵 셀렉션 툴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퀵 셀렉션 툴은 약간 단점이 뭐냐면 좀 정교한 선택에서 조금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정교한 선택에서 조금 부족하더라.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사용하시면 바탕 제거하거나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툴 사용이 중요하겠다. 여러분들의 속도, 작업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을 할 때 작업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르냐에 따라서 숙달된 전문가이냐 아니면은 아직 어설픈 신입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은 1시간에 할 수 있는 걸 나는 40분이면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는 돈을 더 줄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작업했던 게 뭐였냐면 자,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그라디언트로 자, 이렇게 효과를 한번 줘봤어요. 그죠? 근데 퀵 셀렉션 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좀 남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 만약에 제가 레이어 스타일을 활용을 한다면 이런 효과를 조금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효과를 좀 주면 그 효과가 좀 덜 하겠죠. 지금 이제 아우터 글로라고 외부 광선 효과를 준 거거든요. 외부에 이렇게 빛이 뻗어나가는 효과를 이렇게 해주면 좀 그 이질감이 조금 사라질 것 같죠. 그래서 요술봉 툴하고 퀵 셀렉션 툴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블러 툴, 샤픈 툴 해봤습니다. 그죠? 블러 툴과 샤픈 툴. 자, 블러 툴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흐림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문지르는 곳의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질러주는 부분을 흐릿하게 만들어줘서 뿌옇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줬고요. 한때 잡티 제거용으로 정말 많이 사용됐던 툴이에요. 잡티를 제거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많이 사용됐냐면 이미지를 떼다 붙였는데 자연스럽지가 않더라 이거. 그럴 때 이 블러 툴로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경계면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도 잘 문질러주면 경계면이 부드럽게 표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없는 것과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블러로 살살 문질러주면
전개면이 좀 부드러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적용할 때도 블러 툴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자, 이제 샤픈 툴은 반대로 샤픈 툴은 선명화 도구였습니다. 그죠? 선명화 도구라서 자, 이렇게 문지르면 선명해지는 도구인데 너무 많이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자, 너무 많이 문지르면 이렇게 화소가 다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선명화라는 거는 색상채도 명도의 차이가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런 털 부분이 좀 밋밋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샤픈 툴로 한번 문질렀더니 자, 색상 명도 채도 차이가 명확해지면서 선명해지더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이 문지르면 아까처럼 화소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만 문질러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줬더니 자, 원본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자, 원본 이미지와 바꾼 이미지 자, 명확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포커스가 뒤에 있는 고양이한테 약간 맞춰져 있다면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고양이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처럼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 얘한테 시선이 가는 반면에 이렇게 바꿔주면은 얘한테 시선이 가죠. 그죠? 시선을 바꿀 수가 있었고요. 스머지 툴은 잉크를 미는 효과라고 그랬어요. 그죠? 잉크를 밀어주는 효과인데요. 자, 밀 때 어떻게 돼요? 같이 쏠려 나가요. 우리 리키파이라는 필터에는 이미지 자체를 밀어버리면은 요 스머지 툴은 잉크를 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했던 게 뭐냐면 밝기 관련 도구였습니다. 자, 밝기 관련 도구. 자, 닷지 툴인데요. 닷지 툴. 자, 닷지 툴은 밝아지는 툴이고요. 번 툴이라고 했습니다. 자, 반 툴은 어두워지는 툴이에요. 오래된 책을 보시면 시커매져 있어요. 그죠? 손때 묻어가지고. 그죠? 그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막 문지르면 시커매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번 툴로 이렇게 한번 문지를 때마다 사진이 어느 정도 어두워지는데, 자, 이 번 툴의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이미지의 질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재질감이랑 색상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어둡게만 바꿔줘요. 그죠? 명도만 떨어뜨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자, 그에 반해 닷지 툴은 기존에 있던 이미지의 재질감이나 명도, 색감을 건드리지 않고요. 뭐만? 명도만 밝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나는 뭐 여기 또 밝게 해줄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문질러주면 더 밝아 보이겠죠? 너무 밝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번툴로 바꿔서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처음 사진, 그 다음에 조정한 사진. 명암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그죠? 약간 흐릿흐릿한, 흐리멍텅한 사진에서 명암이 뚜렷한 사진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스펀지 툴이 있었어요. 그죠? 자, 스펀지 툴을 이용하면은 채도를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볼터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볼터치가 되죠. 그죠? 채도가 올라갔으니까. 자, 근데 나는 채도를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하면 디세츄레이트라는 메뉴로, 옵션에서 디세츄레이트라는 메뉴로 바꿔주시면 내가 문지른 곳에는 채도가 떨어져요. 자, 이렇게 채도가 떨어져서 사진만 컬러고, 배경은 흑백이 되어 있는 사진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채도를 떨어뜨려서,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채도를 높이거나 채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가능하더라. 뭐를 통해서? 스펀지 툴을 이용해서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브러쉬라는 툴인데요. 어머, 왜 저장이 됐을까? 에헤이.
다시 가져야죠 뭐. 자,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뭘 했냐면요, 아이고 많이 다 젖었네요. 못 쓰겠는데 이거. 자, 색칠을 한번 해봤어요. 그죠? 근데 같은 색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같은 색의 경우에는 한 번에 작업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술봉 툴로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브러쉬 툴로 색깔을 칠하는데요. 자, 색을 칠할 때, 뭐 어떤 색이든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색을 칠할 때. 자, 이렇게 칠을 해줘요. 자, 이렇게 다 칠해주시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이 들어갈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현재 내 색보다 어둡다라는 거 밑으로 가면 된다 그랬고, 밝다는 거 위로 가면 된다 그랬죠. 그죠? 어두운 부분 어둡게 내려놓고 칠해주는데, 자, 여기서 하드니스라는 값은 뭐라 그랬냐면은 얼마큼 제가 압력을 가했냐라고 그랬어요. 그죠? 꾹 눌러서 하면은 끝까지도 진하게 나올 거고, 살짝 떼어서 하면은 가운데 부분만 진하고 양 끝은 흐릿하다라고 했죠. 하드니스를 약하게 주면은 색이 들어갈 때 내가 칠하는 가운데만 진하게 들어가고요, 이 원 주변 쪽으로는 어떻게 흐릿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밝은색. 자, 여기 위는 밝은색이 들어갔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도 마찬가지로 색깔 정해서 칠해 주시고, 자, 어두운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서 어두운 부분 이렇게 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이게 또 더 밝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3단 그라디언트 명암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브러쉬로 채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다가 구름 효과를 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영역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혹은 오른쪽 마우스 셀렉트 인버스를 해준 다음에 뭐 했어요? 또 그냥 여기에 색깔 집어넣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페더 적용해줬죠. 페더를 이용해서 이 영역의 모서리, 이 테두리 부분을 부드러운 효과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늘색과 흰색을 이용해서 필터 중에 렌더 클라우드라는 효과를 줬어요. 그죠? 렌더 클라우드는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렌더 클라우드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비행기 효과를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리플레이스먼트 컬러라고, 리플레이스 컬러라고 해서요. 자, 요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은 기존에 있는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꿀 때 사용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기존에 있는 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는데, 자, 여기서 또 어떤 특징이 갖고 있어? 기존에 있던 재질감 그대로 살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존에 있는 재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색깔을 바꿔주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십자가의 색깔과 같은 부분만 바뀌는 거야. 같은 부분만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기존의 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툴,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 뭘 만들어봤죠? 나뭇결 효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자, 나뭇결 효과 만드셨을 때 먼저 뭘 했냐면 뉴 가이드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만들었는데요, Alt를 누르면 메뉴들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밑에 뭐가 생기냐면 언더라인이 생겨요. 그죠? 그 중에서 뷰는 V입니다. 그죠? 그래서 V,
Alt 한번, V 한번 누르면 뷰가 나오고요. 자, 뉴 가이드에는 2의 언더바가 돼 있어요. 그죠? 자, 2 눌러서 해주시고요. 자, 50 단위로 작업을 해줬어요. 50 단위로. 아이고.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배웠던 게 하나 중에 하나 뭐냐면 영역 선택할 때 고정된 사이즈로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죠? 한 칸의 넓이가 600에 50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클릭만 해도 자동적으로 한 칸이 찰 수 있게끔. 그죠?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봤죠. 자, 그리고 나무 색깔을 이용해서요, 저희가 나뭇결 느낌을 줬는데요. 자, 그때 사용한 방법이 그라디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이동 툴로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뭐였냐면 영역이 있을 경우에는 자, 같은 레이어에서 계속 복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영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레이어가 복제가 되더라. 그죠? 레이어가 두 개가 생겼네요. 그죠? 영역이 없을 때는 레이어가 복제가 되고, 영역이 있을 때는 영역이 같은 레이어 안에서 복제가 되더라 라는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좀 쉽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해주고 저희가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 웨이브를 줬고요. 필터에 웨이브를 줬는데, 자, 웨이브는 왜곡이라는 곳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죠? 디스톨트. 자, 왜곡. 자, 왜곡에서 웨이브. 네, 웨이브 주면은 이렇게 울렁울렁한 모양이 나오죠. 그죠? 파도 치는 듯한 느낌이 나오죠? 자, 웨이브를 주고 랜더마이즈를 클릭할 때마다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웨이브를 주고 나서 뭘 했냐면 디스톨트에 폴라 코디네이트. 자, 이거는 말아주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폴라 투 렉탱귤러, 렉탱귤러 투 폴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폴라 투 렉탱귤러를 사용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버리면 나뭇결이 켜진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좀 더 자글자글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 필터에 리플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리플이라는 기능은 뭐냐면요, 잔잔한 물결, 수면에 비친 듯한 느낌의 물결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더 자글자글한 느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져요. 만약에 리플을 잔잔한 물결 효과예요. 여기서 주는 것과 여기서 주고 웨이브를 주고 그 다음에 폴라 코디네이트를 주는 것과, 자, 이렇게 느낌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웨이브 주고 폴라 코디네이트 주고 리플 주는 거는 느낌이 달라요. 그죠? 생긴 게 다르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요 폴라 코디네이트가 또 어떻게 사용됐었냐면 이렇게 나이트의 느낌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이트의 느낌을 완벽하게 느낌을 살려주고 싶을 때는, 자, 복사해서 위아래를 이렇게 뒤집었었어요. 그죠? 네, 위아래를 뒤집어서 맞춰주면, 자, 이렇게 위아래가 딱 맞아 떨어지는 모양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제 배웠던 기능들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